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도시락 싸왔는데 오후에 배고파서 추가로 컵라면 사드시는 분들, 아침 출근길부터 점심 메뉴 미리 생각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분들, 비싼 것만 먹는 동료들 때문에 두통 생기는 분들, 오늘은 직장인 8년차 짠돌이의 점심값 아끼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솔트맨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점심시간에 주변 식당 돌아다니다가 메뉴판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만큼 비싸지?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한다. 와, 이걸 이 돈 주고 먹는다고? 너무 돈 아까운데? 이걸 먹느니 그냥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낫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마음 같아선 주문 전에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나 친하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일 때는 마음 한구석 불편한 감정을 참고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일그러진 표정을 마스크 속에 잘 숨긴 다음에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저렴한 메뉴를 주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점심값 만원 시대라는 뉴스 본 적 있으시죠? 8,9천원은 기본이고 만원 넘는 메뉴들도 흔해졌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밥값을 아껴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출이 점심값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보통 20일 출근하는데 8,000원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16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커피까지 드시는 분들은 2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또 여기에 후배들 밥 사줘야 하는 문화가 있는 직장이라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섭네요. 저희 회사에서 저는 아직 얻어먹는 위치이기는 한데 서로 불편한 자리이면서 선배들 지갑 사정도 안 좋아지는데 왜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을까요? 그런 문화는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하고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서 저 멀리 내던져 다시는 우리들의 직장 문화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로 때우기, 한솥 도시락 가서 요일별 할인 메뉴 먹기, 김밥 천국 가서 참치나 치즈가 아닌 일반 야채 김밥에 라면, 혹은 야채 김밥만 두 줄 먹기. 이 정도가 직장생활 초반에 했던 단순히 저렴한 음식을 먹는 방법들인데 사실상 오래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엄청난 대식가는 아니지만 보통 성인 남성에 속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서 금방 배고파지더라고요. 다이어트 도시락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배 커지잖아요. 편의점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으려면 돈을 더 써야 하는데 그럴 바엔 식당 가는 게 낫죠. 오후 3, 4시쯤부터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민망해서 간식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뉴가 다채롭기는 하지만 일주일 내내 먹기에는 물리는 부분도 있었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대체로 높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도 조금 컸습니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식사도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요즘은 그래도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혼밥하는 사람도 많은데 혼밥을 잘 못하는 분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먹는 멤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점심을 대충 때우고 싶지 않아서 꼭 맛있는 걸 먹자고 하는 사람들, 혹은 돈 아끼려고 혼자 먹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먼 곳에 있는 맛집까지 끌고 가가지고 돈과 시간 둘 다 아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회사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저분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거절하고 싶은 건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밥값을 아끼려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 혼밥 스킬을 키우는 겁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아야 점심값을 아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끼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자, 내일은 저거 먹자 라는 말에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만원 넘는 메뉴를 고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동료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밥값을 아끼려고 노력 중이다. 매일 혼밥하는 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늘은 간단하게 먹겠다 라고 말하고 저렴한 거 드세요. 근데 혼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쌍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혼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왜 혼자 밥 드세요? 불쌍해 보여요 라고 말이라도 하나요? 무서울 정도로 혼밥하는 거에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혼밥하세요. 혼밥이 가능하다면 이제 뭘 먹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돈 아낄 수 있는 건 사실 집에서 싸우는 도시락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신 분이라면 계속 이렇게 드세요. 근데 도시락 사는 게 귀찮거나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 먹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내식당과 한식 뷔페를 추천드립니다. 구내식당은 거부감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맛없는 곳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곳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구내식당 중에서도 외부인을 받으면서 맛이 괜찮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몇 개월씩 파견을 다니는데 여의도든
서울이든 광화문이든 구로 디지털 단지든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주변 식당, 한식 뷔페부터 여쭤봐요. 아니면 블로그나 SNS에도 정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고 맛집 투어 가듯이 괜찮은 곳들을 추려냅니다. 거리, 맛, 가격을 비교해서 넘버원을 선정해야죠. 4,000원대면 당연히 좋겠지만 요즘은 찾기 힘들고 6,000원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름에 매실차나 미숫가루를 주는 구내식당이다? 저는 평생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발품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소화도 시킬 겸 주변 식당가를 걸어 다녀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두고 할인 행사를 하는 식당들 혹은 새로 생긴 식당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발품은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동료들에게 소개해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을지로 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식 뷔페에 다니고 있어요. 사무실 근처 유일한 한식 뷔페이고 메인 메뉴도 많으면서 라면도 무료로 제공해주세요. 저는 거기서 라면까지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식권 10장을 구매하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2개월째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내식당 한식 뷔페 찬양론으로 끝이 났는데 메뉴 고민할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으니 꼭 고려해보세요. 오전에 오늘 뭐 먹지? 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짠내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절약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lt